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장 구조체 파트 1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이제 구조체의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초기화 방법, 그 다음에 구조체와 포인터와의 관계, 그 다음에 공용체와 type define,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요. 이 구조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기존의 자료 구조하고는 다르게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C를 쓰게 될 때 우리가 특정한 자료들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 이제 쓰는 그런 구조체의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료형, 그러니까 자료 유형이죠. 유형들을 보면 기본적인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인테저, 캐릭터 더블, 보이드 이런 형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자료형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배열, 그 다음에 포인터, 구조체, 공용체 이런 형태들이 있고, 사용자도 자료형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type define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enumeration type을 쓴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자료형을 정의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구조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형태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시면 학생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자. 그러면 학생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보로 구성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학번이라는 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학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있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학과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져서 결국 학생이라는 정보를 구성하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필요한 형태를 우리가 정의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자료형을 우리가 구조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그 구조체는 여러분들이 학번을 우리가 구성하고 싶으면 인테저 타입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름에 대해서는 캐릭터의 어레이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점에 대해서는 더블 그레이드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이렇게 이 학생이 어떤 학생에 대한 정보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해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해서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 학생이라는 이런 이름을 갖는 그런 구조체 특성에 실제로 구성되는 아이템들은 학번, 이름, 그레이드, 학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이거는 구조체 타입이다 해서 이 앞에 스트럭처의 모든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struct라는 이 구조체를 표현하는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이 구조체를 정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그런 정보를 실제 포함시키는 넘버, 네임, 그레이드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개로 구성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나타내고, 이런 정보가 묶여져서 표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정보를 묶어서 자료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 구조를 우리가 구조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좋냐면 우리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하나로 변수로 관리를 하고, 그 변수 내에서
또 다른 실제 학생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각각의 변수를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체 배열은 구조체하고 이제 배열이 있는데요. 이 구조체는 배열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이 이렇게 10, 20, 30 이렇게 똑같은 그런 방에 똑같은 데이터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나 구조체는 서로 이질적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질적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꾸러미 내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는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이 모여져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과 구조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날짜, 그 다음에 화면의 좌표, 사각형 등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대로 쭉 나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구조체를 또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 구조체를 나타내는 키워드 이렇게 struc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구조체 이름이 여기 들어갑니다. student라는 이름이 들어가고요. 이 구조체의 시작과 이 끝을 나타내는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걸 꼭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끝나는 거니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구조체 안에 정의되어 있는 인테저 넘버, 그 다음에 인테저 네임, 그 다음에 더블 그레이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특정한 의미를 갖는 정보고요. 그래서 넘버 같은 경우는 학번, 네임은 이름,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학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변수들, 이것도 변수인데 이런 변수들을 구조체 멤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체 멤버예요. 그래서 이 구조체의 멤버가 되어 있는 것은 넘버, 네임, 그레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넘버, 네임, 그레이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이질적인 데이터 유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 선언은 변수 선언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유형, 틀만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실제로 붕어빵을 우리가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이 붕어빵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structure, 구조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선언을 하면 이제 실제 붕어빵을 위한 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틀들이 만들어지면 그 틀 안에 이제 실제로 붕어빵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 구조체의 그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수들을 선언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선언하는 거, 이 선언된 구조체를 가지고 변수를 정의하는 거하고는 이제 또 별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구조체 선언과 더불어 구조체, 사용하고자 하는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써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 구조체를 우리가 포인트 구조체를 정의하면 x하고 y 좌표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에 대해서는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 파트가 있죠. 그래서 더블 형태로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는 우리가 month, day, year 이렇게 이제 실제로 날짜를 정의했고요. 사각형은 여러분들이 x, y 어떤 특정한 점으로부터 이 x, y 점으로부터 width 여기는 여러분들 height라고 바꾸셔야 되겠네. 자, height 하면 여기가 width고 여기가 height죠.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딱 정의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employee에 대한 그런 구조체를 만들어 보면 직원 이름, 직원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salary,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조체를 다음과 같이 선언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구조체가 선언이 되어 있다 가정하고, 즉, 뭐, 예를 들면, struct, student하고, number, name, grade로 정의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이런 struct라는, student라는 그런 구조체가 선언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구조체를 가지고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struct, struct student하고 s1이라는 그런 변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뭐 변수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원하는 거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수를 s1이라는 변수를 구조체 형태, 즉 student라는 구조체 형태를 띄고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s1이라는 걸 이렇게 선언을 하면 실제로 이 struct 타입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음과 같이 메모리 공간이 잡힙니다. 그래서 인테저 4바이트가 잡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캐릭터 10바이트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grade에서 더블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8바이트가 잡히는 거죠. 그럼 총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 10바이트, 14바이트 더하기 8바이트 하니까 22바이트가 이 s1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딱 잡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 구조체에 해당되는 그런 메모리 공간이 잡혀서 여러분들이 그 메모리 공간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조체를 변수를 만들면서 이 구조체 변수에 초기화 값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truct student 해서 number, name, grade라고 선언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선언과 동시에 즉 s1이라는 구조체 변수와 동시에 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 number,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grade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체에 대한 실제 s1이라는 구조체 변수 안에 넘버는 24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me에는 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rade는 4.3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체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초기화도 하고 했으면 이 구조체, 스튜던트에 대한 구조체 멤버가 3개가 있는데 넘버와 네임하고 그레이드라는 3개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구조체 멤버를 변수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체 멤버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이것도 S1 그 다음에 이 구조체 멤버를 접근할 때는 점을 씁니다. 이렇게 구조체 변수 점 grade 이퀄 3.8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구조체 내에서 멤버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truct student 해서 number, grade, name, grad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s라는 변수를 우리가 student 구조체 변수로 선언해 놓고 number, s.number에는 2019에 0001이라고 어사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sname에는 홍길동이라고 집어넣고 s.grade는 4.3이라고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값들을 직접적으로 어사인할 뿐만 아니고 그 값을 역시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학번은 s.number, 그 다음에 이름은 s.name, 그 다음에 학점은 s.grad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구조체 멤버에 어떤 특정한 값을 어사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사인된 그런 구조체 멤버에 어사인된 값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사용하는 연산자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연산자가 여러분들 점입니다. 점. 그래서 점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구조체 변수에서 구조체 멤버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여러분들 꼭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빨간 부분 이게 이제 구조체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조체 변수 선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구조체 멤버를 참조하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뭐 example 2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해 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구조체에 실제 입력된 데이터를 assign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umber의 어드레스를 받아서 실제 scanf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canf를 통해서 문자열도 받을 수도 있고요. 스트링 앱을 이용해서 또 그레이드 점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번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학점을 입력해서 그 값을 받아서 여러분들 실제로 학번 이름 학점에다가 어사인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형태로 보시고, 당연히 스캔F에서는 여기 주소를 전달해야 되니까 여기 %를 붙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me은 이 문자의 배열이죠. 그렇죠? 문자들의 배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주소니까 이 앞에 꼭 %를 안 붙여야 되는 거고요. 이 grade는 또 더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를 붙여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원 공간상의 점을 구조체로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구조체를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두 점의 좌표를 입력받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보자 라는 거고, 점의 좌표를 구조체로 표현해 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 포인트라는 그런 구조체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X라는 멤버, Y라는 멤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해야 되겠죠. 그래서 P1하고 P2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점들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점을 받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점의 좌표를 입력하시고 X, Y에서 스캔F를 통해서 X하고 Y를 입력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에 대해서도 역시 입력을 이렇게 받죠. 스캔F를 통해서. 자, 이렇게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P1, P2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퀘어 루트 x1-x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1-y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x 디퍼런트는 p1.x-p2.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디퍼런스는 p1.y 빼기 p2.y 이렇게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x 디퍼런스 제곱 더하기 y 디퍼런스 제곱, 그 다음에 이게 스퀘어 루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걸 디스턴스로 해서 그 디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출력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구조체 안에 선언된 각각의 변수들을 뭐라고 하죠? 역시 맞죠. 그 다음에 구조체 선언에 사용하는 키워드는 또 뭐죠? 여러분들 답변을 꼭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태그는 왜 필요하며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꼭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조체 선언만으로 변수가 만들어지는가? 또 답변을 해보셔요. 그 다음에 구조체 멤버를 선언하는 연산자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숙제로 제출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구조체를 멤버로 가지는 또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date라는 구조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year, month, day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그 date의 선언이고요. 구조체를 선언하고 이 studen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번, 이름, 그 다음에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struct to date에 DOB, date of birth,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 이거를 실제로 생년월일을 여기다 저장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점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S1이라는 구조체의 변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DOB에 또 있는 그런 멤버들을 year, month, day, 생년월일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점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1.dob.year는 1983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s1.dob.month는 03, 그 다음에 s1.dob.day는 2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구조체 또 구조체 멤버를 접근할 때는 반드시 점점 계속 쓰시면 됩니다. 점점 이렇게 계속 점점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체의 그 멤버들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을 포인트 구조체로 나타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표시하는데 앞으로 이제 포인트 구조체를 사용해서 해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 상단의 좌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의 좌표를 입력하고 오른쪽 하단 아니에요? 오른쪽 하단의 좌표를 입력하고 그래서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왼쪽 상단이 이거고요. 오른쪽 하단이 이겁니다. 이게 이 두 점을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사각형의 면적도 구하고 둘레도 구해봐라. 이런 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P1x,y, P2x,y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가 이렇게 구조체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 렉탱글에 대한 구조체는 이 포인트를 두 개를 쓰는 거죠. P1 이건 요걸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요놈은 요걸 나타낸다고 가정하는 거죠. 뭐 서로 약속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 사각형을 정의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struct rect r이라는 것들을 입력을 받고요. 변수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width, height 정의하고 그 다음에 area하고 perimeter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수를 선언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canf는 왼쪽 여기 하단인데 왼쪽 상단의 좌표를 입력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입력받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좌표를 이렇게 입력을 받는 거죠. 오케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width하고 height를 구합니다. 그래서 width는 당연히 r1.p2-x 빼기 r1.p1.x 이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height는 당연히 r1.p2. 이거예요. 이 y가 되겠죠. y. 그렇죠? y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가 될 겁니다. 이렇게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자, y라고 이렇게 해서 heigh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면적은 뭐예요? width 곱하기 heigh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erimeter는 2 곱하기 width 더하기 2 곱하기 height 이렇게 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적은 여러분들이 area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둘레는 perimeter를 찍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구조체 내의 구조체 그 멤버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산자 뭘 쓴다? 점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의 좌표는 11,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좌표를 우리가 66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면적은 25고 그 다음에 둘레는 20이다 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체 변수가 있으면 그 구조체 변수를 대입하고 또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같은 구조체 변수끼리 대입은 가능하지만 비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체, 이 포인트 구조체를 하나 선언해 놓고요. 이 P1하고 P2에 대한 구조체의 실제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연히 P1에 대한 구조체 X 값은 10이고 Y 값은 20이 될 거고, P2에 대해서 X 값은 30이고 Y 값은 4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P1에 있는 구조체의 내용을 P2로 이렇게 assign 하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요거는 가능한데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꼭 이제 쓰지 말아야 되고요. 실제로 비교할 때는 멤버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최종 멤버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 최종 멤버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비교는 여러분 멤버를 접근했기 때문에 P1.x하고 P2.x가 같고, 그 다음 P1.y하고 P2.y가 서로 같느냐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체 변수끼리는 비교를 하면 안 되고, 구조체에 속하는 그런 가장 낮은 레벨의 멤버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구조체 대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것도 컴파일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바뀌긴 했지만 구조체 대입도 여러분들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끼리 허용되는 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태그와 구조체 변수의 차이점이 또 무엇인지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구조체 멤버로 구조체를 넣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실습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거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체는 배열을 멤버로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도 example을 통해서 많이 해봤죠. 학생의 이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멤버가 배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답은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조체들을 보면 이 구조체 자체를 여러 개 또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런 구조체를 여러 개 모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조체 배열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 구조체, 똑같은 구조체가 이렇게 3번 모아졌죠. 그렇죠? 구조체가 3번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모아진 것들은 결국 이제 구조체 배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반의 학생이 지금 수강생이 50명이에요.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똑같은 그런 특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실제 값들은 잘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명에 대해서 구조체, 동일한 구조체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공간에 이제 실제 학생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조체 배열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학생에 대한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구조체 배열은 배열 정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stroke to student하고 학생의 리스트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체 배열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했고, 그 변수로는 리스트라는 변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에 대한 100명에 대한 학생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이
각각의 그런 학생 방에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관련된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리스트 E니까 배열이 지금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번, 1번, 2번이죠. 그래서 세 번째 구조체 배열 방에 들어가는 학번은 24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홍길동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4.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조체 배열을 선언해서 이 구조체 배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에 대한 우리 반이죠. 반이면 뭐 학생이 뭐 5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반에 대한 학생의 50명 정보를 구조체 배열로 여러분들이 선언해서 이 구조체 배열을 갖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학생에 대해서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0번 인덱스 뭐 해가지고 여러분 책상의 번호대로 이렇게 쭉 해서 인덱스를 부여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에 대한 3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초기화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 중괄호를 꼭 쓰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학생에 대한 구조체 정보도 이렇게 중괄호하고 1박 3.42 하고 이제 가로 닫고 콤마, 이렇게 콤마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끝에는 여러분들이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해가지고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조체에 대해서 실제 학생들의 정보를 입력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을 3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구조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forloop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forloop을 통해서 실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을 받는데, 이 변수는 student list size 해서 이 사이즈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의 전체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 30으로 해도 되고 뭐 어떤 걸로 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forloop을 통해서 모든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list i.number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list i.name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list.grade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정보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 받아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러분들 똑같이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loop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학번, 이름, 학점들을 이렇게 실제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체 배열을 이용해서 하시면 좀 더 쉽게 학생들을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품 5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 배열을 정의해 보고요. 상품은 번호와 이름, 가격을 멤버로 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거 꼭 해서 해보셔야 되고요.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요? 숙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하고 포인터는 굉장히 이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고요. 이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는 그런 구조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런 구조체가 이렇게 있다 그럴 경우에 이게 SP라는 게 이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조체 struct student 이 포인터는 여기 에스테리스크를 붙이고요. P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ruct student S는
여러분들이 24, 김, 4.3 이렇게 해서 이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지금 이 정보를 우리가 이제 S에 대한 정보라고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S의 주소를 요 포인터 P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S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S를 이 포인터 P라는 놈이 가리키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는 문장이 요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구조체 변수의 멤버를 접근할 때는 점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s.number, s.name, s.grade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포인터 P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P의 내용을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열고 포인터 P 이렇게 하시면 이 내용이 S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를 접근할 때는 점 넘버,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점 네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점 그레이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멤버들을 실제 접근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이 P라는 게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다이렉트하게 실제 S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멤버들을 우리가 이 포인터를 통해서 다이렉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연산자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 연산자는 이 화살표입니다. 이렇게 이 화살표예요. 그러면 P 화살표 넘버 이러면 실제 P가 가리키고 있는 그런 실제 그 구조체를 가서 이 구조체의 넘버라는 멤버들을 우리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산자가 이 구조체 포인터 연산자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P의 넘버를 가져와서 이걸 인테저 타입으로 찍어라. 그 다음에 P의 name을 가져와서 또 string 타입으로 찍어라. 그 다음에 P의 grade라는 멤버를 가져와서 이게 플로트로 찍어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실제로 실제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런 구조체 변수의 실제 멤버들을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연산자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제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표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P는 당연히 포인터 변수인데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구조체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체 변수에 그 실제로 컨텐츠, 내용을 접근하는 게 요 에스테리스크 P잖아요. 그래서 가로 열고 에스테리스크 P 하면 실제로 이제 이 명령에 의해서 P가 가리키고 있는 구조체의 그런 컨텐츠, 내용이죠. 내용을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그런 연산이 이런 겁니다. 가로 열고 에스테리스크 P 가로 닫고. 그래서 이 연산을 통해서 실제 넘버라는 멤버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점을 써야 되는데, 그죠? 점을 써야 돼요. 왜 점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이 가로 열고 에스테리스크 P 가로 닫고는 S라는 그런 변수, 즉 구조체 변수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체 변수로부터 여러분들이 멤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점을 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변수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다이렉트하게 이 넘버라는 구조체 멤버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산자, 이 화살표 연산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화살표 연산. 오케이? 그러면 화살표 연산자를 쓰게 되면 이 멤버, 구조체 멤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언에서는 이 연산자, 구조체에 대한 연산자를 2개, 점하고 화살표에 대한 연산자를 이용했고요. 점을 사용할 때는 구조체 변수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멤버를 접근할 때 쓰는데, 화살표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멤버를 접근할 때 쓰는 그런 연산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실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 S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포인터를 이렇게 하나 선언했죠. 그래서 S의 주소를 우리가 P라고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number, S.name, S.grade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찍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sterisk p 가로 닫고 .number, 그 다음에 .name, .grade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이렉트하게 이제 p 화살표 number, p 화살표 name, p 화살표 grade라고 이렇게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 자, 포인터를 우리가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ruct에 대해서 number, name, grade, 그 다음에 DOB를 포인터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struct date, asterisk, DOB라는 그런 포인터를 갖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생년월일은 다 있지만 생년월일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그냥 실제 데이터라는 정보를 안 주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명시적으로 주고 싶을 때는 이제 이런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3,20,1980 이렇게 어사인을 하고, S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사인을 했다 하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S.dov의 실제 데이터 정보는 여기 구조체 D라는 구조체를 어사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요구에 대해서 출력된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name, number, name, grade, 그 다음에 실제로 연월일을 찍을 때는 S.dob, 그 다음에 화살표죠. 그래서 year, 그 다음에 S.dob, 그 다음에 화살표 month, 그 다음에 dob, 화살표 day,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구조체 내의 포인터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된 그런 멤버들을 다시 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 DOB는 이 포인터 변수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인데 요 D라는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뭐 아래 건 뭐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파트 1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파트 2에서 이 구조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